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영국을 옆에 둔 작은 나라 아일랜드. 한국과 많은 점이 비슷한 아일랜드의 독립투쟁을 보면서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통일 역사에서 길을 묻다. 아일랜드 통일 이야기 제2편. 영국 식민지 시대 아일랜드의 독립투쟁 지금 시작합니다. 마치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를 옆에 두고 수많은 침략과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처럼 아일랜드에게 영국은 그런 위협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럼 영국과 아일랜드 두 나라는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영국 사람들에게 아일랜드인은 그저 게으르고 술독에 빠져 사는 구제 불가능해 보이는 하얀 깜둥이였습니다. 아일랜드 역시 영국인을 채통이나 지키기 급급한 속물인데다가 평화로운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 토지와 재산을 마구 강탈해간 도둑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일랜드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원래 아일랜드 섬은 그레이트 브리튼 섬과 함께 하나의 섬이었는데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면서 높아진 해수면 때문에 두 개의 섬으로 분리됩니다. 사실 원주민이 누구였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섬에 제일 처음 도착한 이방인은 켈트족이었습니다. 아일랜드인이 자신들을 켈트족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유인 거죠? 아일랜드인의 정체성 형성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가톨릭인데요. 아일랜드의 수호 성자는 성 패트릭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남서부 출신으로 16살에 해적에 납치되어 아일랜드의 노예로 팔려왔다가 영국으로 탈출하였고 이후 가톨릭 신앙에 귀의했는데 아일랜드에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하면서 곳곳에 수도원을 세웁니다. 성 패트릭의 조상화를 보면 오른쪽에 샴록, 토끼풀이라고 하죠. 아일랜드에 샴록을 들고 있는데 그가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 이용했다고 하네요. 아일랜드에서는 그가 아일랜드에 도착한 3월 13일을 기념해 국경일로 정하고 성 패트릭스 데이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도 아일랜드 총리와 미국 대통령 및 주요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샴록 전달식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11세기 영국은 처음으로 아일랜드에 들어오는데요. 당시 아일랜드는 먼스터, 코노트, 랜스터, 얼스터라는 4개 왕국으로 분할돼 있었고 이들 왕국은 서로 경쟁 중이었죠. 이때 권력 다툼에서 패한 랜스터 왕 더맛 맥멀러흐는 자신의 왕국과 왕권을 지키기 위해 도움을 줄 외부 세력을 물색하는데요. 영국으로 간 그는 펜브룩 백작의 아들 스트롱보우를 만나 자신의 딸과 결혼하여 왕위를 계승하고 복수를 대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1169년 스트롱보우 휘하의 영국군이 최초로 아일랜드 남부에 도착하고 스트롱보우는 랜스터 왕위에 오릅니다. 스트롱보우의 세력이 아일랜드에서 점점 강해지는 것에 불안을 느낀 영국왕 헨리 2세가 직접 1171년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아일랜드의 땅을 침공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헨리 2세는 교황에게 자신을 아일랜드의 대군주로 인정해달라고 청원하는데 1172년 승인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아일랜드 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영국이 아일랜드를 직접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영국인은 아일랜드 동부와 남부에 집중되어 있었고 나머지 지역은 토착 지배자들이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는데 오히려 영국인들은 그들에게 동화되어 갔으니까요. 이를 막기 위해 영국은 토착민과의 결혼 그리고 게이러 사용을 금지하고 켈트 문화를 금기시해봤지만 그닥 효과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일랜드가 영국의 본격적인 식민지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이르면서부터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아일랜드에 영국의 법과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면서 영국의 국교회를 아일랜드에 이식합니다. 영국은 1534년 종교개혁을 통해
로마 가톨릭과 관계를 끊고 개신교 국가로 탈바꿈했는데 곧바로 식민지국에 이를 적용한 셈이죠. 당연히 대다수 가톨릭 신도였던 아일랜드인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비국교도가 되었는데 수도원까지 해산시키는 영국을 보면서 반영국 정서는 점점 높아져 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일랜드에 영국인들이 대거 들어오는데요. 스코틀랜드 왕이기도 했던 제임스 1세 때는 스코틀랜드에서 대규모 이민이 유입됩니다. 1641년에는 22,000명의 영국인이 아일랜드 남서부 먼스터에 정착했고 북부 얼스터에는 15,000명의 영국인과 스코틀랜드인들이 정착했습니다. 1641년 영국에서는 국왕과 의회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어 혁명 정국이 형성되는데요. 영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아일랜드는 반란을 꾀합니다. 가톨릭을 탄압했으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결과 수천 명의 신교도들이 학살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심지어 이를 지켜보던 가톨릭 사제들은 학살을 축복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만큼 영국의 가톨릭 탄압에 대한 원성이 높았다는 뜻 아닐까요? 게다가 당시 영국에서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영국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불판에 아이들을 굽고 있는 장면의 사파들이 유포되었다는데 이런 정도면 영국인들도 아일랜드인에 대한 증오심이 대단히 커져갔을 테죠. 그래서 드디어 일은 벌어집니다. 의회파의 올리버 크롬웰은 왕당파를 격파하고 국왕 찰스 1세를 처형한 후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아일랜드를 침략하는데요. 그는 무자비한 보복을 하면서 아일랜드의 반란을 잠재우는데요. 1686년 아일랜드 내 가톨릭 세력과 신교도 세력 간 전쟁이 일어나고 7월 12일 보인강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신교도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 가톨릭 신자들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등 가톨릭에 대한 탄압 정책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18세기가 되면서 아일랜드 내에는 세 가지 계급이 존재했는데 개신교를 믿는 지배층과 중간 계급, 여전히 가톨릭을 믿는 농민층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톨릭 교도들은 사회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으로 대우받지 못했는데 명예혁명 이후 아일랜드가 영국에 병합되는 1800년대까지 100년 이상 개신교도의 지배는 굳건히 이어집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핍박받고 서러울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 관리로 진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거권도 없었고 상업, 군대 및 법조계로 진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지배층이었던 개신교도들이 18세기 말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독립적으로 아일랜드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했고 영국을 압박해서 1782년에 독립 입법권을 가진 의회를 허용받지만 영국이 아일랜드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혁명은 영국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와중에 위협을 느낀 영국은 1800년에 아일랜드를 완전히 합병해버립니다. 완전히 합병되어 영국의 식민지국이 된 아일랜드에는 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제3편 아일랜드의 대기근과 이민의 역사, 많은 기대 바랍니다.